기업 내 데이터 기반 문화가 정착돼 있다면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상황을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겠죠. 데이터 기반 문화의 밑바탕이 되는 태블로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태블로 코리아 신효임 컨설턴트와 최수영 컨설턴트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블로 신효임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가 3TB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트로에서는 최수연 선생님께서 최근 코로나 사태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 극복하고 있는 고객 사례와 태블로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이후 데모에서 태블로 플랫폼이 정착된 기업에서 코로나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태블로 최수연 컨설턴트입니다. 모두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여태껏 마주한 적 없는 수준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여태껏 세대에게는 없었던 가장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기가 닥치면 데이터를 통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전 세계의 태블로 사용자들이 대시보드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태블로 퍼블릭 사이트의 트래픽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던 2월 26일 태블로 퍼블릭 사이트 어드민들은 모니터링 중에 급격한 트래픽 증가 현상을 목격합니다. 유럽의 언론사들이 코로나 사태 파악을 위한 대시보드들을 게시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또 한 번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요. 태블로에서 코비드-19 데이터 허브를 오픈해서 코로나 관련 데이터 및 대시보드를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말 미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각자 온프레미스 태블로 서버에서 관리하던 코로나 대시보드를 사람들에게 24시간 내내 유연하게 제공하고자 태블로 퍼블릭으로 이전을 시키면서 한 번 더 트래픽이 스파이크를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 때 데이터를 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기업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데이터를 활용해 이를 파악하고 해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기업들은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요? 미국 최초의 신용조합인 세인트 메리스 뱅크는 전사 DW를 구축하고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통해 태블로 대시보드를 소비하는 문화를 구축한 곳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이곳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ATM 기기별로 상담 직원을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지 결정하기 위한 대시보드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대출 프로그램 승인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대시보드도 제작하여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익스피디아는 예전부터 태블로를 전사 BI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던 곳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의 규제 제한 현황을 대시보드로 시각화해 퍼블릭으로 제공함으로써 여행을 해야 하는 익스피디아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인구 이동 현황을 대시보드로 시각화해 코로나 사태 진행 현황에 따른 인구 이동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의료기관인 커뮤니티 메디컬 센터는 진료 제공 건수에 따라 예산을 수급받는 구조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진료가 불가능해 예산 수급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진료로 이를 전환함과 동시에 진료 상황을 추적하는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수급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도 개선되어 고객의 신뢰도가 상승했고 추가적으로 고객들의 코로나 감염 여부를 추적하는 대시보드도 제작해서 건강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기업은 모두 코로나 이전에 이미 태블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기업 문화를 구축해 두었기에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안팎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태블로를 플랫폼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태블로는 데이터 정제를 위한 태블로 프랩 빌더부터 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위한 태블로 데스크탑, 그리고 이를 전 직원이 함께 공유 협업하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소비할 수 있는 태블로 서버 혹은 온라인까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A부터 Z까지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태블로 플랫폼을 활용한 데모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데모를 해주실 분은 미국 전역에 약 2,400여 개의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슈퍼푸드 기업의 신효인 분석가입니다. 신효인 분석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제가 분석해볼 내용은 코로나로 저희 회사 매출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으로 대부분의 매장들이 문을 닫았었는데요. 셧다운이 해제된 후로 매장을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 다음으로 어떤 매장을 먼저 오픈하면 좋을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데이터는 총 7개의 데이터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레스토랑별 매출 데이터가 있고, 각 지역별 관리자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장을 재오픈한 이후로 각 매장별로 직원들의 평균 병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마스크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드라이브 스루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현황까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총 7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기에 앞서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연도별 매출이 각각의 파일로 관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계열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별 관리자 데이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리에 사용할 제품은 태블로 프랩 빌더라는 제품입니다. 5개의 데이터를 태블로 프랩 빌더로 불러와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4개년치 데이터를 유니온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된 결과를 살펴보시면 각각의 매출 데이터가 입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10개 결과 필드 중 2개 필드만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 19년도 데이터까지는 스토어 아이디라고 필드명이 쓰여진 반면에 2020년도에는 스토어 언더바 아이디라는 필드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2개가 같은 필드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토어 언더바 아이디를 기준으로 3개년치 데이터를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년치 데이터가 제대로 묶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4개년치 데이터의 지역별 관리자 데이터를요, 조인을 통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조인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2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스테이트 필드를 가지고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4개년치 데이터에도 있고 지역별 관리자에도 있는 교집합 부분을 가져오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인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각 2개의 세트에서 포함된 데이터의 행수와 제외된 데이터 행수를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제외되었는가? 오른쪽에 한번 살펴보시면 유니온 1이라는 데이터 세트에 있는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대문자로 값이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별 관리자에 있는 스테이트 값은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거나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개의 데이터 값이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조인이 되지 않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 관리자에 있는 스테이트 필드 값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에 있는 데이터 값을요, 모두 대문자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인으로 돌아가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제외되는 행 없이 제대로 모든 행들이 조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리 단계에서는 값 자체를 정리하실 수도 있지만 필터를 거신다거나 값을 그룹화하고 분할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필드를 가지고 새로운 필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된 데이터는 한 번 더 정리 단계를 거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불필요한 필드들은 제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 유형을 날짜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는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할 때 제공하는 옵션은 크게 3가지입니다.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태블로 서버 쪽으로 게시하셔서 다른 분들과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자체에다가 쓰실 수도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7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모에서는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 분석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4개년 매출 데이터와 관리자 데이터라는 것을 나타내고 한번 흐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쿼리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쿼리 실행이 완료가 되면 하이퍼라는 형태로 데이터가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는 태블로가 인메모리 위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를요,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불러와서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회사의 매출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회사는 4개년 동안 대략 2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도별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매출을 달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분기 수준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요. 매 분기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에 매출이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한번 전년 대비해서 분기별로 매출액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전년 대비 성장률로 한번 비교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성장률로 한번 살펴봤더니 2분기, 3분기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7% 그리고 마이너스 42%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저희 회사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기 수준에서 봤으면요. 조금 더 내려가서 월별로 한번 매출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월을 기준으로요. 연도별 매출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 1월에는 괜찮은 매출이 난 것 같은데 2월에 코로나가 심해지고 3월에 셧다운 조치가 발생이 되면서 4월, 5월 계속 매출이 하락하는 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매장들이 재오픈을 하면서 6월부터는 매출이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었던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출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매출 분석을 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매장을 오픈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앞으로 오픈할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각각 스토어별로 직원들이 병가일수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매장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는 오픈한 매장만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아직 오픈하지 못한 매장들의 데이터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픈을 못했으니까 직원들의 병가일수 값도 아직은 없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요, 저희가 미국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매장의 위치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에서 오픈한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폐쇄되어져 있는 매장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장을 오픈할 때 제일 먼저 고려를 해볼 것은 그 매장이 위치한 곳에 얼마나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는가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특별히 튀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뉴욕주입니다. 아무래도 뉴욕에서 굉장히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다른 주들에 있는 스토어들의 데이터 값이 묻히는 현상이 지금 발견이 된 것 같은데 로그 스케일 함수를 써서요, 데이터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많을수록 붉은색을 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시면 미국 북동부 쪽, 그리고 루이지애나주, 그리고 워싱턴주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곳은 오픈 대상에서 제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은 일단 오픈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매장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고객과의 대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안전을 좀 더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매장에 어느 정도 마스크를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저희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매장을 우선적으로 오픈 리스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서 클리닝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아무래도 매장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필터를 걸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대략 213개의 매장이 우선 대상 리스트에 올라오는데요. 이러한 매장들은 제가 리스트로도 뽑아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이터는 지우고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들어 놓았었던 관리자 정보도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가 오픈할 매장들을 추려냈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고급 통계 분석을 접목해서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는 파이썬이라던가 R을 태블로와 통합해서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데모에서 사용할 제품은 세일즈포스의 아인슈타인 어널러틱스라는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인슈타인 어널러틱스 제품이고 제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를 이미 업로드 시켜 놓았습니다. 스토어스 오픈 같은 경우에는 오픈한 매장 관련 데이터이고요. 스토어스 클로즈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매장 데이터예요. 아까 전에 함께 저희가 데이터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스토어스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요,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을 하면서 매장을 오픈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직원들의 병가일수를 최소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요인을 찾아보고 예측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일즈포스의 아인슈타인 어널러틱스가 통계적인 기법들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필드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이 끝나면 어떤 요소들이 결과를 미쳤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매장의 매니저들이 안전교육을 받은 비율이 병가일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비율이 높을수록 병가일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또 다른 요소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스크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안전교육을 받은 매니저들의 비율이 병가일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매니저들이 아니라 직원들이 안전교육을 받은 비율 역시도 병가일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요소들이 우리가 원하는 병가일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바로 예측 모델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예측 모델로 배포를 해서요. 저희가 아까 올려놨었던 폐쇄된 데이터들, 폐쇄된 매장 데이터들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 개체에 연결을 하지 않고 바로 배포를 하도록 할게요. 배포가 완료되었고요. 한번 예측 모델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할 데이터를 먼저 가져와야 되겠죠? 예측할 데이터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매장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희가 사용할 모델은 저희가 함께 만들었던 모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결과를 출력할 필드는요. 예측되는 병가일수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결과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현재 예측 모델이 돌아가고 있다는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작업이 완료됐는지 한번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가 됐네요. 그럼 저희가 예측한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결과를 테이블 형태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스토어별로 예측 일수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결과는 저희가 태블로 쪽에서 제가 분석해 놓은 내용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CSV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요. 그 데이터를 태블로에서 바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예측한 병가일수겠죠. 그래서 예측한 병가일수가 스토어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각화로 나타낸 후에요. 제가 기존에 찾아놨었던 다른 내용들과 엮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측된 병가일수는 예측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고요. 매장과 매장 리스트는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을 모아놓은 거겠죠.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예측 모델을 돌렸을 때 매장 내에 있는 매니저랑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었는데 그 내용도 리스트에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예측 모델 자체를 필터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매장을 오픈하려면 예측되는 병가일 수가 낮을수록 먼저 오픈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한 30일 정도 되는 매장들만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200개 업체 중에서 32개 정도 업체로 줄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요. 지금 보시면 크리스틴 초이가 관리하는 각각의 매장들 보시면 매니저들이 받은 교육 비율은 굉장히 높은 데에 비해서 직원들이 받은 안전교육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연진킴도 마찬가지고 비지킴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너희가 오픈 대상이니까 직원들한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해 라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태블로 서버에 게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태블로 서버에 제가 찾은 내용을 게시를 해서 다른 사용자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오픈 대상 매장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놓은 대시보드를 선택을 하고요. 게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이 자체를 서버에 게시하는 순간 다른 사용자들이 이 태블로 데스크탑이 없더라도 웹브라우저 상에서 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웹브라우저 상에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에서 필터를 새롭게 걸어 본다거나 혹은 구독을 한다거나 웹상에서 편집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서버에서 제공하는 댓글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의견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틴, 연진, 킴, 비지킴한테 댓글을 추가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매장 오픈 리스트에 포함되었으니 직원 안전교육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댓글을 다는 순간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댓글 단 분들한테 이메일로 통보가 되고 그분들은 다시 타고 들어와서 제가 보고 있었던 뷰를 함께 보면서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태블로 플랫폼을 통해서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태블로 프랩 빌더를 통해서 손쉽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태블로 데스크탑을 통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에서 시각화를 하고 인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태블로 서버를 통해서 제가 찾은 인사이트를 다른 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데모를 마치고 다음 마이크를 최수연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션에서 저희는 태블로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준비부터 시각화, 공유, 협업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이런 문화를 정착해 둠으로써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도 더 빨리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세션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라는 옛 속담을 생각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역시 아무리 많아도 잘 활용해야 인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말은 데이터가 많은 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데이터가 많고 적음을 떠나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도 분명 잘 활용하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는 데이터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세션이 끝나고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부터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태블로에서는 여러분이 태블로로 데이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이 끝난 후에 먼저 14일간의 태블로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9월 22일에 예정된 기초 실습 교육에 참여하셔서 기본 사용 방법을 습득하신 다음에 2주 동안 슬랙 채널을 통해 진행되는 태블로 신병 훈련소에서 태블로 컨설턴트들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하며 학습하시면 누구나 태블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태블로 신병 훈련소는 현재 약 500여 개의 고객사에서 참여하셔서 3기까지 수료되었고 10월 중순에 4기 진행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은 기업 내 쌓여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을 떠올리며 도움이 되고자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